최순실 게이트의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땅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최순실 조사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성승환 기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어제로 시계를 좀 돌려서 어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최순실 씨 출석할 때 보셨죠? 온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모토로 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적인 인연이 공적 영역을 침범해서 대통령의 권위와 모든 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국가가 하루아침에 어떤 일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구나. 정말 정치는 중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고 네네. 특히 이제 국민이 부여한 주권자가 부여한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조심조심해서 잘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이 이럴 때 나서서 또 이 수습을 해야 되는 입장인 만큼 또 큰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권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성 기자. 네. 수습책 놓고 여야가 맞서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야 입장에서도 딱히 지금 어떤 답이 있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제 거국 중립내각 등 노인을 위해서 여야 3당 대표 간 원내대표 회동이 모였는데 10분 만에 파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방에서 네 명이 다 모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당초 그 회의 자체가 네. 회동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될 예정이었는데 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먼저 무드 발언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래서 거기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두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개헌 때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거국내각 역시도 야당의 그 위치 있는 그런 대권 주자들이 다 주장하신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또 걷어차는 거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과연 그 야당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하야 정국인 거냐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격 수위를 예. 높이니까 이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할 거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동이 이제 파행으로 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정세균 의장과 그리고 박지원, 우상호 원내대표 셋이서 이제 그 회동을 가졌는데 예. 그 뒤에 이제 정세균 의장이 입장 성명을 통해서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우상호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도 회동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하게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리를 떠난 것을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리가 나왔던 것이 오늘 네. 이제 야 3당끼리 한번 이제 그 원내대표 회동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야 3당,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노회찬 원내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세 당이서 합의에 이른 것이 결국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 교수님, 네. 야3당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위기는 같이 수습을 하고 야당이 지금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여당에서 무조건 지금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같이 하자고 하니까 너희들이랑 같이 안 하겠다. 퀄리티가 틀린지 국회의원은 다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의석수가 틀린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위기가 있을 때는 상대방을 보듬어 주고 국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도 국회 나름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네. 정치의 목적이 국회의원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구성해서 국회로 하여금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서 통합으로 나가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국가의 어떤 리더십 붕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권력 게임에만 열중하고 국정 공백을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확장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지지 계층을 결집시키는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파당적인 이익인데 정말 공당이라면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시를 밝히고 그것을 압박하는 것은 좋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네.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 해놓고 상대당에서 받으면
또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지금 헌정사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편 야당이 거국 내각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거국 내각이 어렵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뭐 여당의 반응이 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게 참 아까도 이준석 기자 리포트에도 있었지만 이게 뭐 반전의 기회를 허용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정략적으로 또 뭐 작전을 바꾼 건지 그런 부분이라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국민들한테 점수를 많이 잃었고 국민들한테 속내를 보였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혼란기에는 백가정명식 해법이 나오고 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고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의 어떤 멘트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자극적이고 좀 수준 이하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을 해주고 국회가 품격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거국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탄핵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이런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그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 과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신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불쑥불쑥 한마디씩 지금 던지는 겁니다. 애초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통령 탈당하시라.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을 해서 우리 정부를 여당과 야당이 같이 가자. 뭐 박지원 원내대표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정국 총리랑 했던 DJP 공동정권. 근데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5대5 지분으로 나눴다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물론 뭐 잠재적인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지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탈당하시고 거국 중립 내각 구성해라. 예.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하는 대로 다 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진화법의 정신인데 그래서 받겠다고 하니까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발을 빼는 것은 야당이 애초에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정치 공세로 자신감 있게 해도 새누리당이 이것을 못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을 새누리당이 받았다는 것은 국정의 책임을 앞으로 우리가 국정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되네. 이런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같이 하자고 제의를 했으면 특히 대권 주자 정도의 어떤 반일에 있는 분의 입은 엄청나게 무거워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한번 뱉으면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뭐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바로 걷어들이면 나중에 대통령이 돼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멘트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어제 또 한 말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라. 이런 멘트를 저는 정말 놀란 가슴으로 제가 이것을 봤는데 대통령의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하야나 탄핵에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그래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합의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그 특정 정치인이 대통령을 내정해서 손 떼라. 그러면 외교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 기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비판을 좀 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자기가 대통령인 줄 뭐 좀 착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좀 비판하는 면이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 보면 뭐 어찌됐든 지금이 내년 재선 전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야권이 결국에 대역 공조에서는 같이 스크럼을 짜고 있지만 약간의 보폭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야당이 철저한 진상 규명 후에 뭐 이건 뭐 문재인 전 대표의 말과도 좀 일맥상통할 부분일 텐데 대통령 손 떼고 정권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 그럼 총리가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할 부분일 텐데 김병준, 김종인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 두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일단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거의 뭐 거부 의사처럼 비춰지고 있고 네. 김병준 저 지금 국민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아니고 일단 제안이 오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제안이 들어갈지 일단은 그 새누리당에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병준 교수를 일단은 추천을 한 것으로 지금 우선 추천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만큼 좀 청와대 내부에서도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외부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김병준 교수에게 진짜 제안이 갔을 때 김 교수께서 어떤 식으로 좀
좀 결단을 내리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지금 네.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김 교수의 영입을 그러니까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그렇죠. 추진을 예.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차질이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은 그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 추천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국정이 잘 굴러가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런 리스크가 치유가 조금 되고 국민을 위한 국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가 와도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책임 총리. 저는 뭐 책임 총리라는 말도 헌법에 책임 총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것도 어떤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런 리스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총리로 하여금 같이 운영의 묘를 살리자 이런 취지로 저는 책임 총리라는 말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총리가 온다 한들 지금 대선 국민에서 큰 뾰족한 수는 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인적 쇄신은 중요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수첩 인사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요만한 어떤 동정심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누구든지 바꿔야 된다. 다만 정파와 어떤 특정 계파에 저는 몸담았던 사람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병준 하면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과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것도 어떤 편법적이고 상대방의 어떤 공격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파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을 총리로 임명했구나. 이런 것도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당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토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러면 국무총리는 정말로 법조 원로던가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이런 분들이 와서 소신껏 재령 있게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진 분이 저는 훨씬 더 좋고 뭐 대권의 뜻이 있고 앞으로 정치의 뜻이 있고 과거에 어떤 특정 정파의 핵심적인 어떤 아젠다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것은 면평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쇄신을 위한 인물을 선정에 있어서는 그 나물의 그 밥은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사퇴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뭐 사퇴 없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주도는 비박계 이제 의원들 비주류 당내 비주류 비박이라는 표현 쓰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네네.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어제부터 이제 모여서 한 40여 명 정도가 일단은 지금 사태에서는 안 된다. 네. 즉각적으로 지도부가 당 지도부 전원 총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사실상 연판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의총 소집 요구서에 이제 서명을 의원들이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친박계로 분류가 되던 의원들도 좀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드디어 이제 패족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까지도 좀 나올 정도로 균열의 조짐으로 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그 담석 제거 수술을 받아 몸이 좀 오늘 입원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르면 내일 의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의총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대표의 마음도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사퇴 없다 입장 고수하고 있고 또 대변인 당직자는 사표 내고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어떤 그 해법이라고 할까요? 어떤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당이 뭐 항상 아수라장이었고 정당이 깨지고 합쳐지고 뭐 이런 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미국처럼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보수 정당 체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는 해병의 한 150개 정당이 지금 뭐 사라졌다 또 등장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특정 어떤 지도자들은 정당을 5개 정도 만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비박계에서 뭐 반란이라고 할까요? 이런 위기를 다시 어떤 그 당권을 잡는다기보다도 어떤 당을 재건하자는 그런 명분으로서 지금 이렇게 뭐 투쟁 대회에 나선 것 같은데 저는 좀 시기가 빠르다. 너무 빨리 시작한다. 일단 당이 위기지 않습니까? 집권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이기면 집권당도 같은 위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든 당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일수록 일단은 불을 끄고 그다음에 노선 투쟁을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대표를 끌어내려서 그러면 당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겠습니까? 그럼 당내에서 다수가 지금 친박계, 소위 말해서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박계가 뭐 한 40% 정도 이제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해서 어떤 특정한 결과라든가 비대위 체제가 출범이 되거나 해서 새로운 정말 해법을 정광석화처럼 내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새누리당이 해법을 내놓을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과 뭐 여러 가지 공중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이것의 키는 저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솔하게 나중에 사과를 다시 하고 해명을 하느냐. 예.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검찰이 얼마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 상한 자존심을 얼마 정도 국민들이 이 자존심을 다시 용서를 해주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이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당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앞으로 의회에서 청와대라든가 국정의 아젠다, 대통령이 지금 아직 힘있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집권당이 대통령 역할을 저는 대신해야 될 텐데 오히려 여기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집권당의 태도로서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어느 순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저는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이 하야하고 야당이 하야하고 뭐 탄핵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통령도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앞으로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상상력으로 네.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평가라는 것을 대선 구역으로 내세워서 예, 예. 85년도, 86년도에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내 2년 반 동안 대통령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으면 국민이 재심 투표에서 지지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겠다. 근데 그렇게 딱 던지니까 야당에서 하지 마시라. 그래서 중간평가 없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저도 대통령은 그 정도로 자신의 대통령직을 던진 것은 스스로 재신임을 묻는. 정치인들한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예. 네. 국민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4월 12일이 재보궐선거인데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헌법 개정을 지금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헌법 개정안도 동시에 붙이고 그리고 대통령 재신임도 국민투표에 붙여서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이 나를 신임하지 않으면 나는 떠나겠다. 대신 내년 4월까지 그동안에 흐트러졌던 이 국정, 내가 잘못했던 이런 어떤 국정의 그동안의 리더십 이런 것들 내가 완전히 복원시켜 놓고 국민들한테 재신임 심판을 받겠다. 이런 카드를 던지면 뭐 청와대라든가 어떤 정부라든가 이런 쇄신도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야권이라든가 정치인들 이런 쿵저럭쿵 얘기도 할 거 없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박 교수님, 장 교수님 얘기는 키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뭔가 정리해야 용기 될 것 있는 같습니다. 결단을 해야 네, 된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자, 성 기자 청와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정문으로 드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제 의상실 영상에서 비춰졌던 윤 전추 행정관 또 이영선 행정관을 상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종편에서 보도했던 그 최순실 의상실 그 CCTV 화면에서 둘이 잡혔고 최순실이 같이 있는 것이 잡혔고 특히나 이제 그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옷에다가 셔츠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닦아서 주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과연 청와대 직원인데 그 최순실의 그런 개인 비서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좀 받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영선 씨의 차를 타고 좀 드나들었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장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11문이라고 하는 정문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다라는 건데 뭐 아까 그 기사로 여러 번 전해드렸겠습니다만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런 출입 기록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좀 더 지켜보고 과연 드나들었다면, 그냥 검문 검색 없이 드나들었다면 그것을 방조한 사람 뭐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려보면서 대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저희가 그 뉴스로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대권 판세에도 내년 이제 뭐 대선 남겨놓고 있는데요.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끝으로 정계 복귀를 최근에 또 손학규 전 의원이 선언하기도 했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잠재적 후보를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 대권 판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짧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고 지금 국정 상황이 혼란스러운데 그러나 결국은 대권 구도는 전통적인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자 내지 3자 구도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네. 새누리당을 이탈하는 세력은 없을 겁니다. 분당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상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야당이 지금 분열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야당이 분열된 상태를 다시 합칠 수 있냐 이것이 저는 관건이고 이렇게 봤을 때 2자 구조, 3자 구조로 가는 것은 앞으로 대선 구도는 이건 어떤 최순실 이런 사태로서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5%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5% 싸움을 대선 직전까지 지금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로 어느 변수가 5%를 가져가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세한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그리고 이번 봅니다. 사태가 좀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영향을 보시는 거죠? 미치겠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네. 성승환 기자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